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병행수입 총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요즘 주위에서 병행수입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병행수입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행수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알려드리고, 사실 이 병행수입 개념은 되게 쉬워요. 중요한 거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브랜드의 제품을 어떻게 싸게 가져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병행수입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갈 텐데요. 병행수입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상표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표권은 나이키면 나이키, 아디다스면 아디다스, 그 로고랑 상표명을 국가에 등록해서 그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건데, 이 상표권이 속지주의라고 해서 상표권을 등록한 나라에만 효력이 발생을 해요. 이 개념을 알고 병행수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이 브랜드 예를 들 건데, 파타고니아라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예로 들게요. 자, 첫 번째로 미국에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고 한국에는 그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수입해서 파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병행 수입이 아니에요. 그냥 파타고니아라는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식 수입인 거죠. 자, 병행 수입은 그럼 어떨 때 병행 수입이냐? 그 미국에 있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한국에도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병행 수입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브랜드가 외국 어떤 나라에도 등록돼 있고 그 브랜드가 한국에도 등록돼 있을 때, 요때 이제 병행 수입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오케이, 이제 외국에도 상표가 등록돼 있고 국내에도 상표가 등록이 돼 있을 때 그때 병행 수입 개념이 적용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브랜드가 병행 수입이 되고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브랜드를 등록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자, 이 병행 수입 법에서는 외국의 브랜드를 등록한 상표권자와 한국에 등록한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으면 병행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동일인은 파타고니아 사장이 미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어. 그리고 그 또 파타고니아 사장이 국내에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상표권을 등록했어. 그러면 동일인이 한 게 맞잖아요. 네, 이때 동일인이 맞고, 그리고 동일인 관계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동일인이 등록할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서 과장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총판권을 얻었어요. 국내 총판권을 얻었어요. 이 총판권이 뭐냐 하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한국에는 서 과장만 팔 수 있고 총 판매 권한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과장이 상표권을 등록을 합니다. 서 과장이랑 파타고니아 사장이랑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 관계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서 과장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사서 국내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공유를 하면 다 동일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계열 회사, 총판업자, 수입업자 다 엮여 있으면 다 동일인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행 수입 가능 브랜드를 찾는 건 되게 쉬워요. 이 외국의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등록한 사람이 동일인 관계인지 아닌지만 찾아내면 그 브랜드는 병행 수입 가능한 브랜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 동일한 관계인지를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니패스 내 정보조회 상표명 조회를 하면 그 밑에 동일인 관계 그리고 병행 수입 가능 이렇게 딱 떠요.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찍었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말미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모든 상표명이
유니패스에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니패스에 쳐봐서 없으면 그 다음에 키프리스라는 데를 들어가야 돼요. 네. 이 키프리스에서 쳐보면 등록된 모든 상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없다, 키프리스에서 그 상표명이 없다, 그러면 병행 수입이고 뭣도 아니고 그냥 수입해서 팔아도 되는 제품인 거고, 거기에 외국 어떤 상표를 쳐봤는데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상표를 누가 등록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외국 브랜드 회사다, 그러면 당연히 동일인 관계여서 이거는 병행 수입 가능 제품인 거고, 이게 한국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 외국 브랜드를 국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총판회사 사이트면 총판회사 사이트, 수입회사 사이트면 수입회사 사이트, 그냥 쇼핑몰 회사 사이트면 쇼핑몰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국내에 상표권 등록한 사람 이름이랑 외국 그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이랑 똑같으면 그건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동일인 관계라고 치고 병행 수입 가능한 브랜드가 맞아요. 이름이 다르다,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총판회사 사이트나 수입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봤을 때 외국 브랜드의 제품을 그대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으면 그거는 다 병행 수입 가능한 브랜드고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병행 수입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딱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에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미국에도 있고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한국에도 있는데 이 한국에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 파타고니아 본사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제품을 다 전량, 일부가 아니라 전량 제조해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명만 붙여서 팔고 있다, 이러면 병행 수입이 불가합니다. 네, 요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병행 수입이 웬만해서는 다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외국에 있는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팔면 거의 모든 제품이 병행 수입 가능한 제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에서 병행 수입 가능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면 이게 진정 상품이냐 아니냐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속된 말로 진퉁이냐 짝퉁이냐 고민할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진퉁이라. 근데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소싱 해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병행 수입 가능한 제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국의 공장이 진퉁을 파냐 짝퉁을 파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중국에서 피규어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 원피스 피규어를 수입을 하는데 일본보다 싸니까 이 공장이 진퉁 피규어를 파는지 짝퉁 피규어를 파는지, 그게 가장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장이 진퉁인지 짝퉁인지를 어떻게 아냐? 그것은 라이센싱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타오바오에서 포켓몬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는 공장에서 발췌해온 이 인증서인데, 이게 바로 포켓몬 회사랑 중국 공장이랑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라이센싱 계약이 맺어져 있다는 그런 인증서거든요. 이렇게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져 있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진정 상품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캐릭터 제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소싱을 할 때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에 중국 업자들한테 너네 거 진짜냐 정품이냐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정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 소송은 거의 1,000만 원씩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소송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싱 계약서가 있는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라이센스 계약서가 뭐냐 물어볼 때
이런 거 지금 포켓몬 이런 계약서 하나를 캡처해 가지고 너네 이런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면은 그건 그냥 안 파시는 게 좋고, 그런 라이센싱 계약서가 우리 있다, 정품이다 하고 제시하는 그런 업체 거는 한번 믿을 만해도 되는데, 또 이게 100% 믿을 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계약서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계약서까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믿고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정말 100%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계약서를 본사에 보내서 진짜냐 가짜냐 확인해 달라고 해야겠죠. 그 작업까지 거쳐야 되는데, 과연 그 브랜드의 본사가 그거를 확인해 줄 거냐,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검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 라이센싱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병행 수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약하자면, 외국에서 파는 제품을 국내에서 총판업자나 수입회사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 병행 수입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제조를 국내에서 전량하고 이 상표만 붙여서 판매한다, 이런 거는 병행 수입 불가능한 제품이다. 그리고 진정상품, 진퉁만 수입해서 판매해야지 그게 병행 수입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법 가이드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행 수입은 누군가 국내에서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KC 인증이나 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은 이미 기존의 수입업자들이 인증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전환법 가이드에 보면 꼭 이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표기를 하고 KC 인증 미리 받아 놓은 게 있으면 그대로 따와서 KC 인증 마크랑 번호랑 넣어 놓고 그 밑에 수입업체명 이렇게 적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표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진짜로 총판업자나 수입회사가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표기 안 하고 파는 거를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하고 파는 거랑 자기가 정식 수입해서 파는 제품이랑은 또 얘기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병행 수입 하시는 분들은 전환법 가이드에서 표시 내용을 보고 그 표시 내용을 꼭 판매하는 사이트에 올려 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약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제품이 병행 수입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잖아요. 뭐 나이키면 나이키, 아디다스, 필라, 파타고니아, 다 돼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병행 수입이 가능하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이 병행 수입 가능한 제품들을 어떻게 싸게 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되게 손쉽게 아마존이나 타오바오 이렇게 잘 알려진 사이트에서 그런 브랜드 제품을 소싱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온 브랜드 제품들이 소매가로 올라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에서 아무리 수입을 해와도 가격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매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혹은 그거보다 더 싼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소싱처들을 어떻게 찾아내냐, 이 내용을 정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파타고니아를 예로 들어서, 파타고니아 한국 총판업자가 있다고 치고 각 나라의 총판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사실 이 파타고니아는 지사 개념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냥 총판 회사가 있다고 쳐요. 한국에는 서과장이라는 총판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뭐 총판 회사가 있겠고, 각 나라마다 총판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각 나라의 총판 회사 사장이랑 담당자들이랑 친해져서 다른 나라의 파타고니아 총판 회사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받으면, 그럼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 홍콩 총판 회사에서 내가 물건을 받는다. 그러면 파타고니아 본사에서
총판 회사까지 물건을 싸게 공급할 거잖아요. 도매가에. 그러면 그 도매가에서 얘네들이 몇 프로 붙인 다음에 저한테 줘도 국내 총판 회사의 소비자가보다 훨씬 큰 마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총판 회사보다 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런 총판 회사 사장이랑 어떻게 연을 얻을 수 있냐? 이거는 100% 노력인데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전시회장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류 박람회를 한다? 그럼 파타고니아가 나오죠. 파타고니아 부스에는 파타고니아 총판 회사 사장이나 담당자들이 꼭 미팅을 가져요. 큰 전시회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서성거리면서 명함도 나누고 인사도 하면서 그렇게 몇 년간 관계를 유지하면 그러면 그런 총판 회사들이랑 또 연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때 물건을 가져오는 거 첫 번째, 이게 가장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연줄을 통해서 네,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 근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 홍콩에 파타고니아 총판 회사에 거래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매장을 가진 딜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딜러들 중에 한 곳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보다 이 업체에서 마진 조금만 더 붙여서 나한테 대량으로 납품하는 가격이 훨씬 마진이 크고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 방법은 정말 실제로 예전에 이승준이라는 그 리셀러 분이 사용하셨던 건데, 스타벅스 텀블러를 판매하고 싶어 가지고 그 스타벅스 텀블러 미국 어느 지역에 공급하는 공급업자 연락처를 인스타를 건너 알아가지고 그 물건 좀 공급받고 싶다, 우리 위탁 사입처에 계속 연락하는 것처럼 인스타를 통해 건너 가서 그 미국의 스타벅스 텀블러 공급하는 사람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바로 물건을 받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병행 수입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내신 그런 사례처럼, 이렇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도매업자나 혹은 도매업자가 아니라면 그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사장이라도 알아둬서 이 매장의 사장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으면 아마존이나 이런 사이트에 올라온 소매가보다는 훨씬 물건을 싸게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병행 수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병행 수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유명한 모든 브랜드들을 다 병행 수입해올 수 있다.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병행 수입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거의 모든 유명한 브랜드들은 다 병행 수입해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병행 수입 가능한 제품들을 어떻게 해서 싸게 가져올 것이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이거를 잘하려면 정말 좀 국제적인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위탁 판매처 뚫는 거랑 같이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언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병행 수입은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싸게 구해서 오는 건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병행 수입이라는 개념은 정말 쉽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은 병행 수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려운 건 뭐다? 병행 수입 가능한 제품을 어떻게 싸게 가져오냐가 그게 가장 관건이다. 정말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력으로 연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총판 회사나 그 물건을 취급하는 도매상,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소매상까지 가더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이런 아마존이나 기타 그런 사이트보다는 훨씬 싸게 가져올 수가 있다. 이게 병행 수입의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유니패스에서 상표권을 한번 찾아보는 거랑 키프리스에서 상표권을 찾아보는 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떠먹여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니패스를 통해서 조회하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데를 들어가 주시고, 유니패스 관세청 들어간 다음에 자, 정보 조회, 그리고
통관 정보 옆에 보시면 상표권 세관 신고 정보를 들어가셔서 여기에 상표명을 해서 제가 파타고니아 쳐보면 저기 파타고니아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파타고니아 디자인, 뭐 수화물 가방, 배낭 가방류, 예, 각 류마다 각 카테고리 제품 군마다 상표권을 따로 등록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등록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의 관계 동일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동일이면 당연히 병행 수입 가능 여부에서 가능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수입 대리점이라고 하면 수입 대리점 관계라고 돼 있는 다음에 가능이라고 뜰 거예요. 네, 관계 없음 그러면 불가능이라고 뜨겠죠. 이렇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네, 하셨네요. 파타고니아 역시 돈이 많군요. 네. 자, 그럼 나머지 것도 다 똑같아요. 뭐 여기 보면 나이키 보면 나이키가 쭉 있고, 나이키 들어가 보면 동일인이고 병행 수입 가능. 네. 유한회사 나이키 코리아, 나이키 코리아가 상표권을 등록했나 봐요. 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없는 거. 자, 디즈니가 있어요. 디즈니. 없죠? 한국말로 디즈니 써도 없죠? 그럼 이제 키프리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키프리스. 자, 키프리스. 키프리스는 특허 정보넷 특허 무료 검색 서비스인데, 자, 뭐야 이거? 키프리스 검색 서비스 중단 안내. 키프리스 검색 서비스 9월 29일 일 뭐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비스 중단이네요.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다음에 예, 특허청에서 키프리스에서 찾는 거 바로 짧게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